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이상훈입니다. 장문고 기말고사 분석, 이제 이번 시험 본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이랑 이제 대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요거는 제가 그냥 별 의미는 없고요. 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나를 봤을 때 어떤 키워드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니?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서 이거는 조금 나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학생이랑 대화를 조금 같이 넣어놨었던 건데, 학생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모르는 건 알 때까지 계속 집착하면서 알려주고 설명해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란 키워드를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넣어봤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장문고는 시험 볼 때 나오는 게 대충 정해져는 있어요. 학교 프린트, 원예고사, 그리고 이제 올림포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학교 프린트랑 원예고사랑 올림포스에서 나왔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제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풀어보면서 분석까지 다 하고 출처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일단 학교 프린트에서는 3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리고사에서 5문항, 올림포스에서 7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모의고사라든가 그 기타적인 부분에서 총 9문항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학교 프린트랑 원리고사랑 올림포스가 지금 총 15문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항수가 되게 많으니까 얘네들이 되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상 출제가 되었을 때의 배점, 그리고 이제 문항의 번호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객관식이랑 서술형 비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객관식은 16문항이고요. 서술형, 서사평은 6문항이 나왔어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하부터 중하, 중, 중상, 상, 킬러까지 해서 제가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은 킬러 문항이 없어요. 못 풀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하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듯이 앞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거고, 그럼 사실상 그 외의 문제들을 봤을 때 중하, 그냥 조금 쉽게 중정도에서도 좀 쉽게 나온 문제들은 개수가 적고요. 대부분 중과 중상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시험들을 보면 아이들이 보통은 시간을 관리하는 거나 실제로 끝까지 다 시간을 갖고 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처별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1일 학습, 원예고사, 올림포스 등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문항수들, 하지만 이 문항수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떤 위치에 배치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물론 여기는 제가 조금 넓게 범위를 잡아놓기는 했어요. 등급을 가른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틀릴 만한 여지가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9번부터 22번까지 해서 총 9문제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9번, 15번, 17, 18, 22번 같은 경우에 이거 3개는 지금 색깔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문제들이 5문제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렸을 법한 문제들, 그 다음 그림을 빼놓거나 빈칸을 빼버린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차후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예고사와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조금 많이 되는 거, 그 다음 개념이 추가된 거 해서 사실상 3문제, 그 다음에 올림포스 등 교과서나 올림포스 1일 학습, 뭐 이제 1일 학습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서는 나오는 게 사실상 좀 의미 있게 나올 만한 문제는 1문제 정도. 근데 그 1문제도 변형이 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올림포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난이도가 뭐 무지막지하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계산이 잘못하면 조금 길어졌을 수도 있을 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는지
가 사실상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리고사랑 학교 프린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상 변별력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등급을 정말 1등급과 2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들은 어디서 출제가 되었냐,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를 보시면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번 학교 시험 기출 15번, 22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없어졌고요. 그 외의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림을 그냥 빼버리면서부터 애들이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굉장히 낯설게 처음 보는 문제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자, 다음도 한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험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빈칸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빈칸이 있는 경우가 보통은 그래요. 니네가 이거를 그냥 풀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내가 빈칸을 뚫어줄게, 여기를 한번 채워 넣어보렴, 이런 정도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빈칸을 아예 떼버렸다는 얘기는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 특성상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빈칸 채우고 답 내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마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출제 의도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상황 같은 게 많이 변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얘는 100번이 29번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세 문제, 네 문제를 꼽아라 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난이도가 이게 29번이면 못 풀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킬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오히려 조금 심플하게 바꾼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번호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계산량이 조금 많고요. 시간도 좀 오래 걸렸을 거고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쉽지 않았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은고 이번 시험 기출에서 나왔을 때 번호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사실상 조금 아이들이 중요히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킬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배분하는 데에 아이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문항들 모두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습지나 원리고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원리고사나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을 하나 얹은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조금 틀어버린다든지 하면서 변형을 조금 다소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으나 평균적인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 내에 얼마나 풀었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시험 시간만 충분하다면 사실 몇 문제씩은 더 맞출 수 있고 풀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 좀 연습된 숙달된 방식으로 빨리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중상 난이도, 그러니까 변별력을 제외하고 나서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출제 패턴이 비교적 뚜렷하다라는 게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빈칸을 없앤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문제를 바꿔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에 맞춘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총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2학기는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작년이 아니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화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좀 봤는데, 물론 자사고 시절 이제 일반고 전환되기 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이 14, 16, 15으로 어느 정도 비중이 좀 있습니다.
원리고사나 일일학습에도 물론 모의고사 문제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 문제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비중이 제법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겹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한 10문제가량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2학기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학습지랑 부교재 비중은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원리고사라든가 일일학습. 물론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문제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맞고 틀리고가 갈라지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준킬러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지금 요 앞에 있던 그 이전 연도 기출 문제들에서도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기조가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다. 애들이 좀 애좀 먹었겠는데 라는 정도의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인 난이도가 높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 연습이 필요하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별력 문항이 아닌 지점들에서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장문고 중간고사 수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인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학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실전적인 내용까지 이제 숙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의고사 최근 5개년 킬러, 그다음 준킬러에 대한 풀이를 좀 해줄 수 있어야겠다. 모의고사 5개년 킬러, 준킬러는 거의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사평경, 교육청, 사관학교 평가원, 경찰대 이런 이제 기출 문제들 최소한 10개년 플러스 알파 정도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10개년에서 이게 막상 늘려버리면 20년까지 가버릴 텐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 수는 20개년 기준으로 600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0개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300문제에다가 만약에 준킬러 이상의 문제로 더 압축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150문제 정도 가량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그거를 푸는 게 많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다.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문고 5개년 기출, 뭐 4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기출은 당연히 연습을 좀 해 놓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동이나 강남 등의 기출들 중에서 유사 출제 패턴이라든가 그런 학교들 위주로 연습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다양한 변형 문항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형 문항이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띡 바꿔서 내는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하나 얹어버린다든지 상황을 틀어버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양하게 바꿔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래서 고안을 해냈던 방법, 제가 생각한 정답은 이제 이렇습니다. 주 3회 수업, 주 7일 관리라고 써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할 게 많아요. 방학 때 뭐 학교를 안 가면서 시간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나 수토나 이런 선행을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부하는 게 양이 적지는 않아요. 수학 내용이. 그러니까 뭐 범위 자체는 수학 상보다는 당연히 적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라든가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이 짧다면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과하게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고 그냥 주 3회 수업을 하면서 수학화에 최대한 집중을 하자. 그리고 그 3번의 수업을 하면 너무 시간이 붕 뜨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외의 시간들에서는 제가 가능한 최대한 많이 클리닉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적어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했던 내용들만큼은 씹어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자가 이제 제 여름방학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 특화, 수학화 몰입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내신 대비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한 2주에서 뭐 길다면 3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고난도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9월 달에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서부터 내신 대비 동안은 세미파이널, 이때는 장문고의 역대 기출문제들 당연히 연습을 하고요.
프린트, 원리고사 이런 변형 문제들도 제가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이나 기조가 비슷한 학교들 위주로 구성된 자료들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연습을 좀 하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 파이널 때는 이제 직전 보강이니까 아무래도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가 제작을 할 거예요. 5회에서 6회 정도 분량 정도 제작을 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전적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과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녹여 놓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수업 관리 자료인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너무 다들 실력들이 출중하시고 뛰어나시다 보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뭐 그냥 주절주절 어떻느니 저렇느니 얘기를 하셔봤자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아이들이 직접 실제로 해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수업하고 저 혼자 공부하고 저 혼자 말하고 그냥 그러고 수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까지 한 개의 수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복습 테스트,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 테스트를 보고요. 오답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념과 그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예제들을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면서 직접 본인들이 수업 때 배웠던 것 풀어보면서 피드백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플러스 알파, 한 번 이상씩 저한테 이제 개변 클리닉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놓쳤던 부분들, 까먹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클리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수업 교재인데요. 본 교재, 예제, 변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여름방학에는 교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실전 개념, 수학화에 대한 개념, 아이들 많이 까먹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리뷰를 좀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은 공통 워크북과 개별 워크북이 있는데요. 공통 워크북은 수업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워크북은 아이들마다 수준차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별로 제가 5개로 쪼개놨습니다. 중하, 중, 중상, 상, 최상으로 5개로 분류가 돼서 본인들 수준에 맞는 워크북으로 과제를 해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학기 중에는 이제 개학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유사 변형들 이제 연습을 하고요. 워크북도 역시 학교 프린트랑 원리고사들 변형 제가 입수한 즉시 바로 변형 문제 제작 또는 선별해서 그 문제들로 워크북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개별 워크북은 학기 중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본인들 레벨에 맞게 여름방학 때 내가 만약에 4단계, 5단계 워크북을 했다. 근데 내가 이제 한 바퀴 정도 돌렸고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워크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땐 제가 이제 레벨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나눠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장문고 기출 분석을 제가 정말 열심히 잘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교재랑 워크북을 제공을 할 겁니다. 이제 얘는 당연히 학교 프린트랑 원리고사 변형 워크북은 계속 다른 변형들로 워크북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교재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는 말씀드렸듯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올림포스랑 모의고사 출제 방식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겹치는 것들을 이용해서 교재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올림포스랑 모의고사랑 출제 방식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올림포스 나오죠. 장문고 부교재기도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뭐 많은 학교들이 사용을 하지만 그리고 출제 방식이라는 거는 상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없고 중상에서 상 정도 문제들로 구성이 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수 있을 법한 문제들,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걔네들을 제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올림포스 들어가는 학교들, 모의고사 기출을 위주로 내는 학교들, 뭐 이대부고, 보성고부터 해가지고 쭉 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스타일이라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높은 학교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변형 문제들을 제작해서 아이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막 그냥 뽑아가지고 문제집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비슷한 상황과 그런 출제 방식들 그리고 문제들로 구성된 학교들 선별해서 그런 기출 문제들로 아이들 세미파이널 때 이제 내신 기간에 열심히 대비를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요거는 이제 그냥 살짝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자라고 하면 교재 보시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QR이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 귀찮으니까 뭐 해설지를 보라고 해도 대충 봐가면서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고,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봐도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은 QR코드를 다 박아놨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 때 찍어놨거나 그 전에 따로 찍었던 것들 영상 가지고 이제 다 QR코드 박아놓고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활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끊어서 찍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제가 유튜브에 5,400개가 올라가 있어요. 대충 5,500개 정도 올라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열심히 다 한 땀 한 땀 작업해가지고 교재에다가 수록을 해놓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놓는다라는 건 사실상 조금 이제 힘들고요. 대신 어려운 문제들과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에도 역시 해설 영상 들어가고요. 손풀이가 필요하면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론 테스트는 보통은 조금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론 테스트도 역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은 아이들이 제가 어머님들한테 매 수업마다 문자 보내드리기 전에 특이사항이라든가 아이들이 오늘 뭐가 부족했고 어떤 걸 잘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해요.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도 좀 이제 매 회마다 모의고사 볼 때 그때 이제 성적표 발송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우선순위도 이것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 시험 봤을 때 모자란 부분 어디서 많이 틀렸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서 클리닉 때 참고를 해가지고 클리닉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발송, 과제 관리, 24시간 질의응답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다들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문자는 이렇게 보내고 있고 아이들 숙제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뭐 질문 들어오면 열심히 대답해주고 있다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오답 노트인데요. 이게 지금 한 학생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이제 한 과정에 들어갔던 아이들 그 과제라든가 수업 교재라든가 워크북이라든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 시험지 포함해서 모든 걸 제가 오답을 다 기록을 하고요. 그거 오답 기록한 다음에 오답 노트 인쇄해가지고 아이들 개별 폴더에다가 보관을 해 놓습니다. 클리닉 때라든가 과제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나서 풀어올 수 있도록 또는 풀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수학과 몰입반은 14일 날 개강이고요.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정규 수업이 목요일이랑 일요일이고요. 방학 기간에만 이제 주 3회로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 클리닉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방학 시작하고 나서 7월 21일부터 이제 개학하는 8월 15일까지는 정규 수업이랑 특강 1회로 주 3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정규반으로 내신 집중반으로 전환이 되고요. 일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이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둘 다 동일하게 일요일 10시부터 1시 반까지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학 기간에는 플러스로 더 클리닉을 잡을 예정이다 보니까 아이들 스케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 상담한 다음에 성취도나 습관이나 이런 거 제가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규 클리닉은 추가 진행이 될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회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아이들 잘 믿지는 않거든요. 애정은 갖고 수업은 하되 근데 이제 대신 집요하고 악착 같이 관리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아이들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